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중독 예방 두 번째 시간으로 음주 예방과 대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음주의 폐해를 알고 음주의 위험 요인에 잘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와 술을 마셨을 때가 어떻게 다른지 영상을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음주 전후의 모습을 잘 비교해 보셨나요? 왜 술을 마시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될까요? 술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이번 시간 학습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음주의 폐해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음주 위험 요인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 현황 알아보기입니다. 먼저 술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술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술은 종류마다 알코올 함량이 다른데요. 적게는 약 4%에서부터 많게는 40%가 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술은 에틸 알코올이 1% 이상 함유된 것을 말하며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중독성 물질이라고 지난 시간에 학습했습니다. 에틸 알코올은 얼굴이 붉어지게 하고 두통과 구토를 일으키며 어지러움으로 인해 비틀거리기도 하고 졸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을 가리켜서 취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 음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이 월 1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는 61.2%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비율을 고위험 음주라고 표현하는데요. 전체 성인 중에서는 14.2% 비율이지만 음주를 하는 성인 중에서는 약 4명 중 1명이 고위험 음주인 셈입니다. 청소년의 음주율을 보면 18.7%나 됩니다. 여학생은 14.9%로 남학생보다 낮기는 하지만 역시 높은 비율입니다. 청소년이 처음 술을 접하게 되는 나이는 몇 세 정도 될까요? 2017년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처음 음주를 하게 되는 나이는 13.3세로 조사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즈음인데요.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술인데도 처음 술을 접하는 나이가 이렇게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첫 음주 나이를 앞당기는 위험 요인은 다음 활동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고위험 음주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 위험 음주는 1회 평균 음주량이 남학생은 소주 5잔, 여학생은 소주 3잔 이상을 마신 경우를 말합니다. 남학생은 9.1%, 여학생은 8.6%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교하였을 때는 1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현재 음주를 하는 학생 비율을 놓고 비교해보면 음주를 하는 학생 중 절반가량이 위험 음주를 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청소년의 음주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청소년 음주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음주로 인한 폐해를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알코올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대부분은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간에서 알코올 분해 효소에 의해 아세트알데히드와 아세트산으로 분해됩니다. 아세트알데히드가 우리 몸에 쌓이면
맥박이 빨라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술에 취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분해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산으로 바뀝니다. 이 아세트산은 다시 분해되어 폐를 통해 이산화탄소로 배출되고 소변을 통해 물로 배출됩니다. 알코올의 독성은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주로 뇌와 간에 해로운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알코올은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중독성 약물이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질 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이 어렵게 되어 화를 쉽게 내고 다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알코올에 노출될 경우 뇌세포가 파괴되고 뇌졸중의 위험과 알코올성 치매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간에도 해로운 영향을 끼쳐 알코올성 지방간 간염, 간경화로 진행되어 간암이 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마 위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전두엽은 논리적인 생각을 가능하게 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전두엽 중에서도 브로카 영역이 알코올의 영향을 받았을 경우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게 됩니다. 술을 마셨을 때 비틀거리는 것은 평형을 유지하는 소뇌의 기능이 억제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숨뇌는 말 그대로 호흡을 하고 순환 등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경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숨뇌의 기능이 억제될 경우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나친 음주는 절대적으로 삼가야 하겠습니다. 음주는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중추신경이 억제되는 약물이므로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적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툼이 잦아지고 가정에서는 가정폭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정 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가족들은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한 음주자가 있는 가정의 학생은 학습하고자 하는 의욕이 줄어들겠지요.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후유증으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판단력과 절제력이 억제되어 음주 후 성폭력을 비롯한 폭행범죄 발생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장기간의 음주는 각종 질병을 일으켜 질병을 치료하는 사회적 비용도 증가. 그렇다면 청소년 음주가 더 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성장이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따라서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성인기의 체중보다 적게 나가므로 체중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음주 폐해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를 한 청소년은 다른 비행과 범죄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음주를 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활동으로 음주 위험 요인에 대처하는 방법 알아보기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게 되는 위험 요인은 무엇일까요? 위험 요인은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는 등의 이유로 음주가 허용되는 분위기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의 주류 광고가 증가한 것이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최근 주류 광고가 2배로 증가했고 광고 모델로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여 모방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술이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주류 구매가 쉬운 환경을 들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술을 구입할 때 성인 인증을 받지 않고 쉽게 구입했다는 응답이 66.2%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에서 알아본 세 가지 위험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음주 권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분명하게 거절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대화의 주제를 바꿔보세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음주 권유를 거절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내가 만약 음주 권유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학습지에 대화를 완성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중매체의 음주 광고 장면이 증가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음주 광고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음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따라하도록 동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술 광고에서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은 음주로 인한 폐해를 감추기 위한 주류 회사의 전략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류 포장지를 살펴볼까요? 술병 아래에는 경고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험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비록 담배 포장지처럼 피해를 표현한 그림은 없지만 분명 술은 건강에 해로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류를 구매하고자 하는 친구들을 위하고 주류 구매가 쉬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약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서포터즈 활동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인식 개선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교내뿐만 아니라 학교 담장 밖으로 나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캠페인을 펼쳐보세요. 그 외에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건전한 취미 활동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운동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장점을 알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것도 술을 멀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퀴즈를 풀며 이번 시간 학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두 4개의 퀴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음주를 하면 살이 찌나요? 정답은 O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OX 모두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의 칼로리도 높고 술과 함께 안주도 같이 섭취하기 때문에 남는 칼로리가 지방으로 축적되어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술로 인한 칼로리만 섭취를 하고 다른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중독이 심해질수록 영양실조가 심해져 체중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술의 독성은 성별과 무관한가요? 정답은 X입니다. 남성과 체중이 같은 여성이라면 남성보다 음주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근육량이 적고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알코올은 지방에 쉽게 흡수된다고 합니다. 같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해도 여성이 알코올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되어 술로 인한 독성의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임신 중 음주를 하면 술의 독성이 태아에게 전달될까요? 정답은 O입니다. 알코올의 독성은 태아에게 전달됩니다. 따라서 임신 중 반복된 음주는 태아에게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음주를 하게 되면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 생길 수 있는데요. 눈이 지나치게 작고 심장기형이 생기고 뇌기능에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얼굴이 쉽게 빨개지는 사람은 알코올 분해가 빨리 되는 사람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술을 마신 후에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알코올 분해 요소가 적거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는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못한 채 발암물질 상태로 남아있어 더 위험하므로 더욱 음주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음주의 위험 요인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음주 예방에 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